자,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봅니다.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 자,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라고 해서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죄는요. 자, 추상적 위헌범이고 그래서 미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부터 볼 텐데요.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307조부터 해서 311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항.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고 2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1항보다 형이 좀 높겠죠.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자, 2항 같은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될 텐데요. 1항, 즉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자, 민주주의 국가 사는 마당인데 진실을 얘기해도 처벌한대요. 자, 그 점 때문에 그래서 310조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310조, 즉 공연히 이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한 행위가 진실을 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또 310조 위법성 조각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 6개 조항 중에서 오로지 307조 1항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308조가 있습니다. 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해서 사자 명예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허위만 처벌해, 허위만 처벌하지 진실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진실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309조가 출판물인데요. 신문기타 출판물인데 신문기타 출판물로 명예훼손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처벌되는 목적범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항이 307조 1항이죠. 자, 2항이 307조 2항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요거 5가지가 명예훼손죄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뭔가 하면 311조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이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만 하면 처벌돼요. 사실 적시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위에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명예훼손죄잖아요. 그렇죠? 자, 1항에 보시면 사실적시, 2항에도 사실적시, 3항에도 밑에 308조도 사실적시, 309조 같은 경우 309조에 나와 있죠? 309조 보면 여기 307조 1항이 있고 307조 2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7조 1항, 2항이 모두 다 사실적시가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전부 다 사실적시가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차이점이 뭐다? 여기는 사실적시가 있고 밑에 것은 사실적시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또 있어요. 자, 뭘 볼 거냐면 자, 307조 1항, 2항 이 두 가지죠. 이 두 개. 그리고 309조도 두 가지죠. 두 개. 이 두 개짜리. 이 두 개짜리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308조 하나죠. 311조 한 개죠. 요 한 개짜리는 뭐다? 신고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자, 307조 1항, 2항, 309조 1항, 2항, 반의사 불벌죄다. 그리고 308조가 사자 명예훼손죄죠. 311조가 모욕죄고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할 때 사, 모욕할 때 모, 이 사모님은 친고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모든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외적 명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제1자 명예에 관한 죄입니다. 자, 서론 나와 있죠? 서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다 했습니다. 자, 명예인데 명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부적 명예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외부적 명예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적 명예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오면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적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진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뭐라 한다? 외부적 명예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있죠. 그렇죠? 연예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연예 활동을 하다 보면 얻어지는 그 명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예가 바로 외적 명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사람의 종류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죠. 그저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가치, 평가를 외부적 명예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외적 명예, 이 외적 명예는 두 가지 죄의 보호법이 된다. 라고 보았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모두 중요합니다. 체크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사모님 나오죠? 사모님은 친고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뭐다?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 보세요. 판례 보시면 외적 명예에 나와 있죠? 외부적 명예, 외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명예훼손죄는 뭐다? 밑에 사실적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모욕죄는 자,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적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는다. X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개관입니다. 개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명예훼손죄 주문이죠.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여기 모욕죄고요. 자, 공연성은요. 자, 동그라미였고 동그라미였어요. 자, 보세요. 다시 노트를 한번 가보시면 노트에 여기 공연이 돼 있죠. 공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공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판물은 없느냐? 출판물은 명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307조 1항이 있고 307조 2항이 있잖아요. 근데 307조 1항 2항 자체가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연성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 보시면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근데 여기가 요거 왜 X인가 하면 명문으로는 없어요. 명문으로는 없지만 이것이 해석상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이 뜻 아시죠? 그러니까 요 말은 X인데 요 공연성이 X인데 제가 말씀드린 듯이 명문으로는 없다. 근데 해석상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 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적시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모욕죄만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자 같은 경우는 사자 명예훼손죄밖에 없죠. 명예훼손죄밖에 없고 모욕죄는 없어요.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소추 조건이죠. 사모님만 요것만 친고죄다 이거예요. 그 다음 310조 위법성 조각은 307조 1항만 됩니다. 1항만 나머지 것은 안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명예훼손죄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307조 1항. 자, 방금 봤듯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이 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쪽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자, 요 30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쭉 끄집어내서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뭐다?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허위여야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내가 명예훼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허위인지를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307조 2항이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요. 1항은 그러면 이 사실은 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진실이겠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 2항을 가보면 내가 객관적으로 허위인데 내가 인식을 했을 때 2항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허위인데 내가 이것을 인식 못하면 그때는 1항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중에서 요 1번 같은 경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310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때? 공익성을 갖췄을 때. 진실하다고 인식했고 그것이 공익성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면 그것이 구비가 되면 310조로 가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객체 가봅니다. 자, 주체 나와 있죠? 주체. 당연히 자연인 되고요. 사자 됩니다. 자, 법인 기타 단체가 될 수 있느냐? 됩니다. 1번 되고요. 2번도 됩니다. 자, 3번 될까요? 안 될까요? 사교단체 가족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X. 자, 일단 끊으세요.
낚시클럽, 골프클럽은 학자들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교단체나 가족을 구성하는 이 각자 있죠. 각자. 구성원 각자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밑에 건데요. 정부나 국가기관이 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나 국가기관은 안 된다.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파란 펜 들어볼까요? 정부, 국가기관, 다시 한번. 정부 X, 국가기관 X 안 된다. 밑에도 국가 X, 지자체 X 안 된다. 밑에 고음근 나와 있죠? X, 밑줄 그시고 X 안 된다. 이런 말. 됐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여기 보시면 가로 한번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을 신랄하게 까요. 신랄하게 깝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다. 그래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쭉 내려오세요. 그때는 명예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공직자 개인을 악의성을 띠고 있거나 심히 정도가 지나치다가 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쭉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 보시면 집합명칭 나와 있죠. 이 집합명칭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집합명칭에 따라서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침해될 때에는 될 수가 있을까?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S법과대학의 교수.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K법원의 판사 몇 명 안 돼요. B경찰서 경찰관 몇 명 안 되죠. 서울변호사회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집합명칭을 써요. 집합명칭을 써서 이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법과대학의 모 교수가 콜거를 불렀다. 이런 거예요. 콜거를 불렀다고 하면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모 교수가 이렇게 했다면 이름을 적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그 전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러나 끊어보시고 막연한 표시만 갖고서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 X. 그래서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구 1000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막연하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죠? 상인들, 학자들 안 돼요. 좀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은 안 된다. X.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됐어요? 올라가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성원 일부를 지적했는데 그게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모두 다 혐의를 받고 있을 때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 한번 받으시고요. 우리가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1번, 2번 중에서 이 1번이기 때문에 이 1번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됐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3.19 동지의 사건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판결유지. 자,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빨간색으로 특정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특정 동그라미 임을 요한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 자, 그 다음 집합적 명사를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집합적 명사를 썼을 때 아까 뭐처럼 B경찰서 경찰관, S법과대학의 교수 이런 것처럼 자, 이 집합적 명사를 썼을 때 그것에 의해서 이 집합적 명사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각자에다가 밑줄자. 각자에 대해서 전부 다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모 교수가 콜고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각자 이 각자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된다?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자, 재단 비리로 학내에 분장 중인 K고등학교 교감갑은 K고등학교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무단 하교를 하게 하였다는 허위 자료를 기자들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3.19 동지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됐어요? 자, 3.19 동지회 집합명사죠. 집합명칭에 따른 명예훼손을 할 수 되었을까라는 얘기인데 지금 소속 교사들만 얘기했지
그 교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속 교사들이란 표현 때문에 그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 다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여기까지만 시험 나오는 겁니다. 자, 밑에 조그만 글씨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3.19 동지회는 그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 동그라의 명예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명예 내용 나와 있는데 이쪽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밑에 가정적 명예도 된다. 긍정적, 적극적 가치라 해야 된다. 뭐 다 되는 말이고, 자, 부정적 가치, 소극적 가치는 안 된다. 밑줄 그시고 X. 그래서 악명 같은 경우는 명예가 안 됩니다. 뭐 조두순, 뭐 연쇄살인범 누구죠? 유영철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명예가 보호 가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밑에 신용 밑줄 그시고 X. 이건 뒤에 신용 훼손치가 따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행위를 한번 가볼게요. 자, 행위는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 공연성부터 볼게요. 공연성 체크하시고. 자,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가볼게요. 자, 노트를 가보시면,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습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는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또는이란 말은 뭐를 포함한 말인가요? 자, 불특정 and 다수인, 불특정 and 소수인, 특정 and 다수인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문제는 특정 and 소수인이에요. 특정 and 소수인은 한 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 공연성을 구별을 했는가 이런 말이야. 이때 우리 판례는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해석을 할 때 우리 판례는 전파성 이론을 도입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자, 이 밑에 있는 사실관계 한번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C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B는 A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 B는 이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즉 D, E, F, G에게 가서 험담을 할 것이냐 이런 말이야. 판례는 이 B가 C에 관련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 뜻입니다. 판례는 여기서 요 상대방과 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러면 전파성이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다 보니까 전파성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파성이 없다는 말은 공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BC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있어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판례는요. 이렇게 봐요. 즉 본인 얘기한다든지 A가 B 너 본인 얘기합니다. 이 본인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본인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죠.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 같은 경우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전파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동업관계라든지 라고 했을 때는 전파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판례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전파성이 인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로 나오는 것이 바로 동네 사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비공개 대화방, 그 컴퓨터 있죠? 컴퓨터, SNS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판례들을 거론하면서 그때는 전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상대방 B와 피해자 C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밀접한 관계냐 아니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통상인을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기자 같은 경우에는 즉 이 B가 기자입니다. 기자일 때는 좀 다르다고요. 기자일 때는 A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화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기사화를 했다면 공유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면 공유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밑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해서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2번 체크하세요. 전파성 이론이다. 그래서 자, 특정된 한 사람에게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성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죠? 그렇죠. 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동그라미. 그러면 공유성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밑에 없다면 없다면 전파성이 부정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보통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보통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자, 됐죠? 일단 끊어보세요. 근데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사화되어 보도가 되었을 때 기사화되었다 동그라미. 그 밑에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았죠? 않았다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또 있네요. 판례가요. 똑같아요. 여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적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성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공유성이 인정된다. 똑같죠? 똑같아요. 끊고 이때 공유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 막연한 전파 가능성 안 돼요. 밑줄 그시고 X. 막연한 전파 가능성이 아니라 자, 밑에 고도 동그라미.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를 말한다. 됐어요? 그리고 이 전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소속법 문제인데요. 일단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다음.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요. 누구라고요? 피해자의 배우자, 친구, 친척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친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세모 쳐야 되겠네요. 부정되는 거니까요. 세모 쳐볼게요. 친밀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있죠.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그쵸?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함부로 얘기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끊고 그 다음 건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파성이 인정되는 거 볼게요. 자, 빨간펜 들어보시고 자, 유포 가능성 나와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 두세 사람이죠?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동그라미. 동네 사람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한 명이라도 이 친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전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일단 체크하시고요. 이거 최신 판례인데 이거 최신 판례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밑에 15인 동그라미.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시기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에요.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 다 돌죠. 그랬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명입니다. 다수인입니다. 70명입니다. 사람들이죠. 그쵸? 4명이죠? 회원들이고요. 관리단 감사, 나하고 뭐 친인척 관계 아닙니다. 뭐 사업상 이해관계 얽힌 사람도 아니고요. 자, 여러 명의 동료들이죠. 여러 명 동그라미 치시고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16번도 최신 판례입니다. 공개된 식당입니다. 그렇죠? 공개된 식당. 그러니까 식당 내에 여러 손님들 많이 있죠. 손님들이 많이 있는 식당에서 동료 밑줄 그시고 이게 이런 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나오는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판례가 공유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수급인인 피해자의 소개로 공사 현장에서 일한 상대방 소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 상대방 나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블로그 당연하고요. 그 다음 직장 전산망 당연하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당연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성이 있다고 봤다. 네, 됐어요? 특히 이거 잘 나와요. 요 18번은 워낙 잘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최신 판례가 뭐가 있죠? 최신 판례가 15번 최신 판례고요. 그 다음 요 16번도 최신 판례죠. 17번도 최신 판례고요.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유명한 판례입니다. 귓속말로 한 사건인데요. 그 사람만 본인이 들을 수 있는 본인 얘기를 했어요. 본인 얘기.
또 과부인데 둘이 만났죠? 본인 얘기했습니다. 본인. 단둘이 만났다 할 때 이퀄 본인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판례 묶어보세요. 본인 얘기한 것은 전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스스로 떠들고 다닙니다. 스스로 떠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건 좀 독특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스스로 본인 얘기를 했다. 스스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파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본인 얘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전파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친척이죠. 그 다음 동업관계고요. 처죠. 전부 다 전파성이 부정됩니다. 남편이네요. 남편 친구네요. 그렇죠? 친구. 여기도 친구죠? 모두 지방간이네요. 학교법인 이사장,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이거 얘기하면 학교 망한단 말이에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도 실신 판례죠. 골프장 경기 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 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운영회사의 담당자, 운영자죠, 운영자에게 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묶어보세요.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회사 이 골프장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 전파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12번 측근이죠. 그 다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네요. 그리고 날짜도 멀어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전파성이 부정된다. 자,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하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자료는 법정 가서 써먹을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봤고요. 자, 15번 체크. 16번 체크.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노트 한번 가볼게요. 노트를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통은요, 가족이나 친구, 친척, 그쵸? 이해관계를 얽힌 사람, 동업관계가는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있어요. 또 밑에 동네 사람, 교회 사람, 비공개 대왕 쪽이겠는데 여기도 뭐다?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심할 것이 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웃 사람 같은 경우를 그건 사건들마다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친척은 가까운 사이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할 것이고 이웃 사람은 입이 싸니까 얘기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데 예외가 있다고요. 우리가 뭐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이웃이잖아요. 그쵸? 이웃이었고 그 다음에 일행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병실에 총 4명이 있는 겁니다. 그쵸? 갑의 이웃, 피고인의 일행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아이가 너를 때렸는데 너 아이가 원래 정신병이 있었던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었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이 과연 전파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있어 없어요. 근데 이 모인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시게 되면요. 정말 절친이라는 거예요. 절친. 그러니까 갑과 을이 친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병이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설령 정신병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특수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것을 그래서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세모 쳐보세요. 전과자이며 나쁜 년 이렇게 이렇게 사실 적시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병이란 사람이 발설할 수 있고 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발설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절친했다는 거죠. 절친. 또 가까운 관계였었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 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하나 더 볼 게 있죠. 여기
이 4번 판례입니다. 이 4번 판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최신 판례죠. 2020년에 나온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갑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갑의 친척인 병인데요. 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과자다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전파성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배운 논리대로 하면 뭐 남편이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파성이 부정되겠지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판례가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판례가 누구를 보았냐면 이건 부부관계니까 좀 전파성이 떨어지겠지만 이 친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전파성이 있다는 거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병이 갑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또 밑에 보시면 뭐 공개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였고 큰 소리로 말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큰 소리. 큰 소리를 냈는데 이게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척을 잘 보시라니까요. 친척이란 사람이 갑과는 그다지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파성이 있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요걸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요 사람 조심하시고요. 요 사람 조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신 판례가 아까 여기 부대 동료였다. 그리고 근데 부대 동료였었는데 이것이 공개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급인인 피해자 소개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 상대방. 그쵸?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골프장 운영회사 골프장 운영자 담당자에게 말한 거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파성이 없다는 부분 여기까지가 최신 판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옛날에 나온 판례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